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발표를 할 때 긴장을 빠르게 벗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계층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발표하는 것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발표할 일들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떻게 하면 발표 긴장을 빠르게 벗어낼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준비 단계입니다.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충분하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진서연 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33종 경기 무쇠소녀단에서 제가 완주를 했잖아요. 저는 매일매일을 뼈가 부서져라,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매일 훈련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시 돌려도 그 이상은 못해. 이 정도로 매일매일 온 열정을 다해서 쏟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내가 철인 3종 경기 완주하지 않아도 괜찮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거 성공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아요. 이 불안감은 어디서 오냐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 내 자신이 알 때예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불안하지 않다. 그런데 저도 제가 발표를 준비하거나 발표를 할 때 자세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준비한 정도가 내가 돌아봤을 때 떨었어도, 실수를 했어도 후회 없을 정도로 준비를 했나,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발표에 실패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발표를 또 할 기회가 됐을 때 난 발표를 못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내가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발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회가 없으려면 진짜 원 없이 준비하셔야 되고, 끝까지 한 번 더 챙기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당연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먼저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해야 되는 건 단계 중에 가장 기본인 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 날이 되었어요. 내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긴장이 당연히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호흡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발표할 때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뛰고 왔거든요. 뛰면서 너무 뛰기 싫은 거예요. 힘을 내서 뛰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천히 뛰면 호흡이 그렇게 가쁘지 않은데 내가 힘을 내서 뛰면은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호흡이 가빠지면 어때요? 다른 신체를 유지하는 게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힘들게 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내가 원래 말하던 말 습관 그대로 힘을 내서 발표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발표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작은 목소리로 에너지를 안 쓰다가 발표할 때만 에너지를 끌어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분은 어떨까요? 원래 너무 호흡도 작게 쓰고 원래 호흡을 안 쓰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게 보이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분들이 제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인데 목소리는 커요. 갖고 있는 성량도 좋아. 그런데 분명히 잘 있었는데, 잘 할 것 같았는데 호흡이 너무 차고 너무 떨리는 경험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발표할 때 에너지의 이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갭이 갭 차이, 이거 여러분 댓글 엄청 다시는 거 알죠?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이 차이를 줄여나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좀 줄여나갈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흡이 들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톤과 제가 지금 여러분께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이 정도 톤과 어때요? 차이가 있죠.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뭔가 에너지도 있고 신선하게도 느껴지고 막 열정적으로는 느껴지는데 그걸 계속 1시간 내내 유지할 수 있을까를 놓고 보면 상당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급해 보인다, 너무 숨차 보인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호흡을 떨어뜨려 놓고 내가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계속 강의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그 상태의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느냐? 어깨부터 푸세요. 왜 어깨를 제가 푸는 걸 맨날 왜 강조를 하냐면, 긴장하면 어깨가 이렇게 뭉쳐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돌려보면 알거든요. 얼마나 뭉쳤는지. 그래서 꼭 어깨를 돌려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꼭 한숨을 쉬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한숨을 쉬잖아요. 후, 쉬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내가 호흡을 가두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호흡을 가두고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흡을 내렸죠? 후, 내리고 나면 여기서 끝까지 호흡을 뱉지 말고 중간 정도 굉장히 편안한 텐션이 있어요. 후, 내려오다가 이 정도는 딱 괜찮은데? 라는 데서 딱 멈추세요. 거기가 중심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계속 그 소리를 유지하면서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크게 떨리지 않고 내가 내 텐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발표를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한숨을 쉬세요. 후. 근데 내가 후까지 쉬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후. 그냥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거기서 소리를 내보세요. 낮은 음으로. 네, 여기서 소리를 낮은 음으로 잡고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 목소리고 내 호흡을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딱 그 텐션이에요. 이거를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 나는 발표만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호흡을 먹고선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텐션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들었기 때문에. 프로는 어떻다? 힘을 빼요. 후.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리를 이어나가실 수 있으면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팁인데요. 바로 외워서 할 것이냐 보고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제가 어제 강의를 나갔다 왔는데 학생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외워서 대본을 외워서 시험을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발표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삼산택 서달미 대사를 주고 이제 한번 외워봐라 라고 했었는데, 위조의 비율은 8%에 달하지만 감정하는 전문 감정사의 인력은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우라는 그 멘트에 전부 다 머리가 이제 꽂힌 거죠. 그래서 이걸 딸딸딸 똑같이 외워야 만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외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하던 학생들도 전부 다 100% 만족할 정도로는 외우지 않고 어느 정도 한 80%, 70%만 외우고서는 앞에 나오니까 어땠을까요?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대본 봐가면서 버벅거리면서 90%가 그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대본 보고 대본을 외워서 하는 발표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발표를 잘하고 싶으면 대본을 써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본을 똑같이 100% 딸딸 외워서 발표는 정말 아무도 못해요. 왜냐면 요만큼 짧은 대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외우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프레젠테이션 PPT를 보면서 내가 흐름을 익히고 그 흐름대로 발표를 하는 것이 정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제스처도 사용하고 시선도 돌리고 그 다음에 앞에 관객들 혹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중들과 소통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야 긴장감이 빠르게 떨어져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 걸 딸딸딸딸 본다? 혹은 대본이랑 막 번갈아 가면서 한다? 절대로 긴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렵죠. 당연히 대본에서 벗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코칭 받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PPT 안에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소스를 꼭 적어 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 말을 믿고 이 대본을 버리셨던 분들은 진짜 빠르게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긴장 안 하고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긴장을 정말 빠르게 내보내고 싶으시다면 대본 써서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방법은 뭐다?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서 쉴지, 어디를 강조를 할지, 어떻게 관객과 소통할지가 떠올라요. 그냥 알게 돼요. 그런데 대본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내가 적은 그 글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추해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프레젠테이션 잘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학생들에게 수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해준 이야기예요.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하기 전에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발표의 순서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맞지 않다면 이 순서를 바꾸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전체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보면서 빠진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내가 빠진 것이 있다면 빠진 시트를 꼭 추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내 발표의 구성이 전체 그 구성 내용에서 어느 정도 몇 %의 비율로 발표를 하실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먼저 확인을 해 놓으세요. 서론, 본론, 결론이다 라고 한다면 서론은 몇 %, 본론은 몇 %, 결론은 몇 %의 비중을 차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것과 시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PPT 한 장 안에 내가 지금 쓸데없는 그림을 넣지는 않았는지, 내용과 맞지 않는 글자가 들어가지는 않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전반적으로 내 이야기를 이해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글자 하나, 맞지 않는 그림 하나가 굉장히 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긴장하고 떨린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팁들을 좀 기억하셨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어서라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URL 창에 일어서라.com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